밥 프록터님이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성공을 이루어낸 것은 결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성공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패러다임화 되어 있다. 패러다임이란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다. 저자는 젊은 시절 1년에 4,000달러를 벌면서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1961년 우연히 접한 얼 나이팅게일의 오디오 강연을 듣고 평생 자신을 가두었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그로부터 5년 후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런던에 지사를 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1년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었다. 그 당시 그는 제멋대로 살았다고 한다. 플레이보이 클럽에 다니며 도박을 했고 돈을 잃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저자는 왜 자신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똑똑하지도 못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때부터 잘하며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대부분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인데 말이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연구해온 주제이다. 저자가 작은 전축으로 얼 나이팅게일의 오디오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목소리는 마치 신과 같이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매료되어 쉬지 않고 연구와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 열망 하나로 100만 달러짜리 수입을 포기하고 연수입 1만 8천 달러만 받으며 나이팅게일 코넌트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 철학을 배우고자 했다. 얼 나이팅게일의 가장 위대한 명언이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때 상황이나 조건들은 그에 맞게 따라올 것이다. 나 스스로에게 있어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우리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거기에 감정을 담아야 한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해도 가난할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즉 잠재의식에 담아야 벗어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이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지시한다. 가난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소망을 해도 부를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우리의 목표를 잠재의식 깊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하고 그 감정을 느껴야 한다. 짐 캐리는 무명 시절 자신이 결국 유명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여러 감독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기가 정말 좋았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 당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런 상상은 그의 기분을 좋게 했다고 한다. 운전을 하면서도 다 내가 가진 것들이 밖에 존재하지만 지금 내 손에 없을 뿐이지 모두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그 당시 3년 후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 $10,000,000를 연기한 대가로 받을 거라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또 그렸다. 그리고 나서 $10,000,000짜리 지폐를 그려 지갑에 들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 덤앤더머 개런티로 $10,000,000를 받게 되었다. 저자는 또한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책을 매일 읽곤 하였다. 팻이라고 하는 동네 누나는 책을 좋아하여 도서관 책을 거의 다 읽은 독서광이었는데 저자에게 어떤 책을 읽느냐고 물었다. 그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는다고 했다. 몇 달 후 다시 팻을 만났는데 요즘 무슨 책을 읽냐고 저자에게 물어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는다고 했다. 팻은 신기한 듯이 저자를 바라보았다. 다시 몇 달이 지나고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또 물었다. 아직도 그 책 읽니? 응, 아직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 읽어. 그는 당시 패러다임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저 읽고 있는 책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이었다. 팻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했다.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신이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창조물임에도 그녀는 그럭저럭 살 뿐이었다. 책 한 권을 두 번째로 읽을 때 그 전까지 그 책에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혹자는 가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계발서가 그거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보냐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자기계발서 또는 동기부여 영상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봄으로써 나는 나 자신의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 저자는 조언하고 있다.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오디오 강연을 듣고 또 들어라. 그 깨우침은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자기계발 영상, 책이나 또는 글을 보며 어느 집에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도 반복이 없이는 잠재의식에 심을 수가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원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의식에서부터 잠재의식으로 새기는 사이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원하는 목표를 글로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읽고 상기하라고 하였다. 김승호 회장님도 책에서 원하는 목표를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라고 하였다. 여러 자기계발 책에 그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도 한번 실천해 보았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실천해 보니 그 이유를 알았다. 책을 읽고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도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했는데 여러 번 매일 쓰다 보니 그 감정이 지속이 되었다. 결국 이것은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에 대한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매일 목표 쓰기를 함께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